네, 안녕하십니까.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. 저희가 오프닝 부동산이라고 부동산 자회사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부동산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. 이제 저희가 매니저한테 부동산 진행된 사항들을 얘기하다 보고 또 원장님들이 이제 부동산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자문해달라는 의뢰가 많이 오세요. 특약사항은 무엇을 넣어야 될지 계약서 쓸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협의해야 될지를 걱정을 하시니까 이제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.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오늘 같이 공유해볼까 합니다. 첫째,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인데요. 원장님이 이제 우리가 용도를 변경하잖아요. 용도를 변경하는데 용도 변경이라는 게 혹시나 요즘 안 될 수도 있어요. 뭐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요. 장애인 시설 문제도 있고 해서 혹시나 안 될 가능성도 항상 있거든요. 건물이. 그런데 그 용도 변경을 안 되면은 당연히 그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되겠죠. 그런데 그거를 특약상에 넣지 않으셔가지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건물주가 안 돌려주는 거예요. 그리고 오히려 그 내용이 없으니 마지막 잔금 넣고 들어오지 않으면은 오히려 소송을 걸겠다 하신 건물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. 일단 첫 번째 황당한 이유가 그 간단한 내용도 계약서에 넣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문을 구했더니 변호사께서도 이게 또 싸움이 빚는 거예요. 왜냐면 사실 그 부분이 계약서라는 게 이제 분쟁이 생기면 그때 중요한 게 계약서거든요. 그 부분이 넣어 있으면은 이게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돌려받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너무나 상식적인 그 부분을 안 넣어놔서 오히려 이게 분쟁이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이 특약상 첫 번째 용도 변경에 대해서 혹시나 용도 변경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 항상 하시고요. 용도 변경이 안 되면은 반드시 계약금을 당연히 돌려받으셔야죠. 그 부분을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최근에 또 문제가 간판이랑 현수막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. 왜냐면 현수막을 단다고 했는데 막상 달려고 하니까 못 달게 하는 경우. 그리고 다른 층에서 안 돼. 그러니까 또 건물주에서 안 돼. 이렇게 해서 못 달게 되는 경우들이 지금 몇 번 있었어요. 따라서 이것도 제가 항상 특약상에 두라고 합니다. 협의를 해서 건물주한테. 왜냐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게 싫으면 큰 손상이 아니지만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뒤에 그 부분을 좀 얘기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처음서부터 현수막 광고를 할 수 있게 하겠다. 좀 해달라라고 해서 특약상에 넣고요. 간판의 위치랑 사이즈도 웬만하면은 사실 간판이라는 게 내용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간판 내용은 뭐가 관련된 거예요? 그거는 이제 의료법이랑 관련됐으니까 내용 꼭 지켜야 돼요. 근데 이제 간판의 설치나 이런 거는 이제 의료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간판법에 관련돼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사실 충분히 개원전에 협의해서 어디에다 어느 사이즈에 걸지에 대해서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정말 문제에 대해서 터진 게 지원비예요, 지원비. 한 원장님이 이제 지원비를 받기로 해서 그 건물을 정해서 저희한테 오셨는데 결국은 그 지원을 못 해준다, 지원비가 합리적이지 않다, 그리고 지원을 해주는 객체도 완전히 다른 객체라서 문제가 터져서 결국 못 들어간 케이스가 있습니다. 사실 이것도 정상적이지가 않은데 보통 지원비가 있으면 정상적이지 않은 건물이긴 하는데 신도시나 이런 데 지원비라는 게 많이 있다라고 했을 때 원장님들이 정확하게 계약사항에 그것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 해준다고 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. 사람 마음이 모르는 거잖아요.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계약서를 쓰실 때 우리가 기본 계약 포맷에 특약사항이라는 걸 넣게 돼 있어요. 특약사항에 대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 넣으라는 얘기죠. 왜냐면 결국 이 계약서라는 건 언제 필요한 거예요? 분쟁이 생겼을 때 필요해요. 막상 분쟁이 생겨서 딱 보면 원장님들이 계약서에 안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그러면 그때 정말 큰 문제가 또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넣어 있으면 되게 쉽게 해결할 것들을 쉽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최근에 오신 이제 많은 원장님들이 메디컬 전문 부동산을 통해서 하면은 이런 문제들은 거의 안 생기는데 사실 동네 부동산은 이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. 용도 변경한다든지 메디컬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동산도 잘 모르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.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만 생각하지 말고요. 원장님들이 딱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특약사항에 내가 넣어야 될 것들을 다 챙겨서 넣으셔야지만 별 탈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네, 되게 속상해요. 이제 이렇게 뭔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. 최근에 이제 이렇게 문제 소송이 돼서 정말 너무 간단한 것도 하지 않으셔가지고 손해를 보게 되고, 이 손해만, 금액적 손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스트레스가, 분쟁이라는 게 들어가면은, 소송이 들어가면 이 스트레스가 말도 못 하거든요. 거의 뭐 반년, 1년 정도 나의 그 에너지와 나의 시간과 나의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이거는 돈으로 따지기가 어렵습니다, 차라리. 따라서 원장님들이 처음서부터 좀 잘 챙기고요. 특약을 잘 내서 합리적인 잘 올바른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